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제가 요즘 숲 이야기라고 제가 글 쓰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들이 자네 꽤나 까다롭구나. 그렇게 정말 좋은 경치하는 거는 그리 안 된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참 수월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 세대가 다 그랬지만 저는 정말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이거는 easy to trea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손님 대접하기 참 쉽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I'm easy to treat. 이렇게 이제 되게 낯선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손님 주인이 한결 편해집니다. 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 평소에 묵는 대로 그냥 그렇게 묵자.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작은 일을 그렇게 까다롭게 굴거나 뭐 잔소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원들하고도 뭐 따로 크게 잔소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또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우리 연구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수월한 정말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쓸 적에도요 아무 데서나 씁니다. 저는 이제 지하철에 타면은 대개 한 20-30분은 타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도 제가 칼럼 하나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통 때는 저는 그냥 서서 갑니다. 이 젊은이 앞에 서 있으면은 이 젊은이가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자리를 비켜주랴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대개 문 곁에 삽니다. 문에 쪽으로 갇혀 있어서 서서 가고 저는 이 지하철을 탈 때도 물론 이제 제가 돈을 내고 탄다고 그랬죠. 돈 내고 타고 그 다음에 서서 가고 또 문간에 서서 이렇게 이제 가고 뭐 잘 잡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흔들리니까 이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래서 저는 이 지하철에 그러나 내가 뭔가 글을 써야 할 때 급하게 내가 무슨 칼럼을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대개 자리가 있으면 찾아서 앉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서서 가는 편이고 또 서서 가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뭔가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그 짧은 시간에도 글 한 토막을 쓸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아주 수월한 이런 편입니다. 저는 뭐 아무 데서 씁니다. 대합실에서도 쓰고 비행기 뭐 기다리면서도 한 줄 쓰고 또 타고도 저는 칼럼 하나를 척척 써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책을 한 권 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0여 권의 책을 썼다 그랬죠? 그럴 때는 이 책 한 권 쓸 때는 저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일을 합니다. 저는 반드시 가기 전에 그 근처 환경이 어떤지 그런 걸 굉장히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딱 골라서 아주 예약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한국 내에서 글 쓰기가 참 요즘은 제가 뭐 펜션도 생기고 많이 생겼지만 초창기는 그런 게 정말 없었습니다. 그 저는 그때는 뭐 정말 좀 외국으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괌도 가기도 하고 일본에 오키나와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글 쓸 때 제가 참 책을 한 권 써야 될 때는 저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뭐 인쇄가 나오든 말든 저는 정말 사치스럽게 조금 사치스럽다 싶을 정도로 좋은 데서 저는 글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글이 나오지가 않는 걸요, 뭐. 그래서 정말 참 경치도 좋고 그린이 보이는 곳에 그런 데서 제가 글을 씁니다. 그렇게 책을 한 권 쓸 때는 여러분 우리가 토막글을 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책 전체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령 이제 뭐 쓰다가 또 뭐 딴 거 하다가 또 딴 거 하다가 이러면은 앞에 뭘 썼는지 막 중복이 되기도 하고 영 아주 머리가 산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쓸 때는 반드시 혼자 가야 됩니다. 뭐 누구도 옆에 있으면은 이 방해가 돼서 이 책이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쓸 때는 온 방에 그동안에 이제 자료를 막 모으죠. 뭐 신문 조각도 있고 잡지 조각도 있고 내가 뭐 평소에 기억나는 걸
이거를 이제, 잔뜩 좀 자료를 모으죠. 이제 방에다가 이제 피워놓고는 이렇게 이제, 요렇게 모아서 한 챕터를 쓰면 좋겠다. 요렇게 모아야 되겠구나. 요렇게 해서 이제 책의 대충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씩 들고 이제 되게 아주 급하게 써내려가죠. 뭐 자세한 것, 이런 가령 뭐 연도라든가 호도 수치라든가 이게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제가 뭐 머리에 기억을 다 못하니까 집에 와서 찾아서 맞아 외우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책을 한 권을 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여 권을 썼다 그러는데 그때는 참 고맙게도 제가 우연히 그 허브나라에 가서 점심을 비싸고 먹고 있는데 그 허브나라 그 원장님이 이 박사님 여기 웬일이냐고 저는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때 허브나라도 그렇게 알려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정선에 아주 근사한 모텔이 2개가 있어서 거기 가서 글을 쓰려고 갔더니 6월달 여름이 돼야 연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봄인데 봄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만 점심을 먹고 돌아가자 그러고 갔는데 이 양반이 뭐 그 자리에서 우리 집에 쓰더라고. 그 나를 데리고 올라가더니 자기 집 안방에 있고 이쪽에 현관방에 있는데 여기를 내주시는 겁니다. 참 그게 참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책을 100여 권 썼지만 그 중에 거의 한 반은 넘게 그 허브나라에서 썼습니다. 거기는요 거의 뭐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방이 그린입니다. 정말 여름에 창문만 열어놓으면은 완전히 정말 이 산림욕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참 그렇게 그 2분이 4분이 저한테는 잘해 주셨고 내가 좀 그만큼 저작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허브나라 이 2 양반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섬마을을 짓고부터는 이제 그쪽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섬마을에는 제가 당장 이제 할 일도 많고 또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뜸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그 사무실을 방 하나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방입니다. 근데 섬마을은 정말 참 밖에 보면은 아주 정원도 이쁘게 잘 꾸며놓고 또 이 참 좋은 나무들도 많고 참 그 향기가 또 아주 기가 막히는 이런 데서 저는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아주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에 저는 이 오염 벨트가 저 홍천까지도 오지 않겠나 뭐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오염 벨트가 좁더라고요. 이 낙하산처럼 서울 시내만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나가면은 이 오염 벨트가 끝까지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섬마을은요, 이 충남대학 연구팀이 우리 섬마을 그 환경을 전부 조사를 다 하고 했는데 거의 정말 그날은 서울의 미세먼지가 약간 나쁘다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섬마을은 거의 지로였습니다. 이게 아마 그 숲이 그 미세먼지를 다 잡아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참 이 맑은 공기와 그 보이는 게 전부 그린이고 그 향기며 정말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이 섬마을이 저한테는 하나의 정말 창조의 산실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심의 사무실에서는요 참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 도심의 사무실은 들어가면 그냥 머리가 띵한데 이 사무실이니까 스트레스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심의 사무실은 이 음이온이 거의 지로입니다. 이제 그나마도 있는 음이온은 도심의 사무실은 모두 이 연구원들이 정말 컴퓨터를 펴고 있으니까 여러분 컴퓨터는 전부 이 음이온을 다 잡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음이온도 컴퓨터 화면들이 다 잡아먹고 중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도심의 사무실의 공기는 더 나쁜 겁니다. 더구나 또 칼페트까지 깔아놓는 이런 사무실은 정말 이 센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완전히 치워야 됩니다. 칼페트는 거기서 나오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이 도심의 사무실에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 피로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식 빌딩 신드롬이라 그러죠.
그런 데서는 정말 이게 골치도 아프고 또 능률도 올라가지도 않고 뭐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그리 되리라 하는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시크빌딩 신드롬에만 시달려 보면은 골치도 아프죠. 현기증도 나죠. 뭐 소화도 안 되죠. 기분도 나쁘죠. 머리도 띵하고 뭐 이 두통 온몸이 아프고 큰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세한 병들이 참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이게 방해를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뇌회로가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는 이 도심에서 글을 써야 될 때 하고 쓴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산중에서 숲속에서 그린에서 글을 쓴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보면 압니다. 이게 정말 도심에서 쓴 글이 훨씬 더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숲속에서 책을 쓸 때는 특히 숲속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도심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아까 제가 카펫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대개도 도심에는 또 냉난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뭐 사무국을 못 보니까. 그런 냉난방이 되어 있으니까 대개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코가 가령 엘레지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애를 먹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 이게 정말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이 두통이라든가 또 권태로움이라든가 주위가 산만하다든가 또 그리고 이 사무실 에어컨 때문에 야 이게 내가 감기가 든 게 아닌가 꼭 걱정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감기가 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에어컨 밑에서 오래 있으면은 다 감기가 듭니다. 또 에어컨 밑에 오래 있으면은 이 땀샘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마비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밑에 오래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잠시라도 더위를 못 견딥니다. 바로 또 방으로 뛰어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에는 땀을 흘릴 때는 땀을 좀 흘려야지 면역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너무 이 에어컨에 오래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령 어디 군대 갔다든가 혹은 또 정말 더운 지방에 여행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열사병으로 무척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도심의 참 이 사무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뭐 살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심에서도 여러분 밖에 그런 숲이 없으면 방 안에도 많은 나무를 좀 심고 마치 이 숲속에 있는 듯한 이런 연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인 화렵수가 좋습니다. 방 안에 심는 나무는 화렵수가 좋고 그리고 관리하기가 쉬운 이런 식물들을 골라서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도 우리가 사무실을 정말 숲속처럼 꾸며라. 저는 그렇게라도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